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숫자 이상해지면 하나 찍고 그냥 넘어가려고 기념 녹화 하나 합니다. 자, 비도 내리고 그래서 고3 입시 쭈루룩 이렇게 돌이켜보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파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가장 그러니까 팁으로서 알짜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녹화를 합니다. 자,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3월 모의고사 보고 한 6, 7월 달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안 떨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시의 성패는 한 5월,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재수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한테는 여기서 경찰대나 아니면 사관학교를 시험 보라고 권해요.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경찰대 시험으로 상위권 준비를 하기도 하고 사관학교 시험으로 그래도 조금 그 수능에서 고난이도를 좀 더 풀게 하는 역할로 그래서 경대나 사관학교를 상위권은 봐라 이런 팁이 하나 있고요. 분명히 떨어지니까 6, 8월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성패를 가름하니까 이때를 정말 잘 특히 여름방학을 좀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보면 이 수시에서 내신을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내신의 한계점하고 정시하고 비교했을 때 정시를 했을 때 일반적인 노력하고 비교했을 때 정시가 월등히 우수할 때는 내신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내신만 내는 거 내신에다 스펙에다가 자소서 쓰고 면접 여기서 이 자소서는 면접을 예상하고 써야 돼요. 면접을 염두에 둔 자소서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까지 갈 수 있느냐의 요건 판단이 굉장한 팁이 됩니다. 경대 사관학교고 여름방학이고 이렇게 자소서로 면접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내신이 그랬을 때 이 면접에 따라서 변별력이 어마어마하게 갈린다라는 것도 팁으로 말씀드려요. 스펙이 아니라 면접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논술도 비율에 따라서 5대5 뭐 100% 논술도 있고 뭐 6대4, 5대5, 뭐 4대6 그렇게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은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써오라고 해서 가능성을 보아서 제가 가르쳐도 옛날에는 50%로 까다로웠는데 붙을 가능성이요. 지금은 한 30%나 뭐 이 정도 돼도 놀랄 만한 성과로 붙는 아이들이 있어서 해주는데 논술 100% 대학도 물론 있고요. 이 논술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다. 이것도 팁입니다. 확실히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논술을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비율을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서 내신이 높으면 가능성이 높겠지만 논술로 붙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뭐 50대 1, 30대 1 뭐 이러니까. 자, 다음에는 수시도 수능 전후를 활용해서 후를 활용하라가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최저를 맞춰놓고 최저를 목표로 공부하는 동기유발도 돼요. 날릴지라도. 자, 이렇게 전후를 나누어서 봤을 때 수능 전에 뿐만 아니라 후의 논술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내신을 열심히 하면 이 교과 전형을 대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교를 다녔을 때 동일한 내신으로도 상황에 따라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내고 자소서만 냈는데 자소서만 고쳐내고 면접도 없는데 붙은 경우 사례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학종은 시간 소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 자소서, 면접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학종은 이 학생의 정시 대비, 내신 대비, 이 성향 이거를 해야 되느냐는 이 시간 소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게 팁입니다. 자,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최저를 논술로 하게 되잖아요. 논술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최저
맞추게 되면 그저 논술을 글자 수만 채웠는데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논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내신, 2학기 내신은 재수생이 된다면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교대 간다면 1년치를 다 내니까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2학기 내신이 필요한 입장이 되는 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보면서 과목의 사활은 과목의 시간 투자 비율이에요. 우선적으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의 한계치까지 고르게 한계치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투자의 스케줄을 짜야 수능에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1.5배 곱하기 1.5, 0.8, 영어의 절등평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과목당 시간 투자의 효율성을 딱 잡으면 이거 뭐 한계치까지 되니까 요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본인 능력 따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가 합격을 보면 되게 추가 합격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점수도 아니고 상대적인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전형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정한 학교나 학과에서 상대적인 경쟁률과 이 사례에 따라서 이걸 분석해서 딱 넣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그 입시를 집어넣어서 또 보수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기준들이 나중에는 추가 합격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합격치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이 정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본인의 약점을 예상을 합니다. 포기할 뿐이지. 그 포기하지 말고 그 정시 틀리는 부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요 잘못된 부분을 오답 정리를 하던 이유를 개선할 방법을 찾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상담을 해서 담임선생님이나 과목선생님이 상담해서 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유형별로 이유를 정말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유형별로. 자, 더구나 이런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능 기출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년도 3개년치냐 전년도 369는 수능 기출을 거의 암기해야 돼요. 이런 유형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풀 거고 이런 순서로 풀 거고 이만큼 시간을 드릴 거고 이런 유형의 특징은 뭐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형 특성이나 풀이 방법이나 풀이 순서나 이런 것까지 암기를 퍼펙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렇게 수시를 할 때 상위권은 수시 몇 명 가고 나머지는 정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중하위권 이 정도에서 아주 하위권 아니지만 중하위권에서 이 상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있고 학생부, 수시, 내신이 중요하고 이 수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하위권이다. 굉장히 수시의 상담이나 준비, 면접의 준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갈린다.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수특과 수화는 가치는 뭐냐면 70%이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변별력을 차지해서 따져야 되는 사람들로 보면 수특과 수교는 당연한 거고 3등급 수준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이 시험 문제 풀이 시간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특과 수화는 시간을 압축시키고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는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 뭐 아침에 7시부터 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시간 자체에서는 거의 다 똑같죠. 잘하는 학생이나 오히려 아주 잘하는 학생은 충분하게 잠을 자요. 그래서 집중도를 더 높이죠. 그래서 잠을 조금 잘수록 멍 때려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락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연습을 하는데 시험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추석 특강 기간입니다. 추석 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에 매일 시험을 보면 시험 보는 원리를 터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매일 시험 보고 피드백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여름방학 특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특강은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보면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본인의 학습 방법의 수준,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질적 방법, 본인의 공부하고 공부한 형태를 잘 정리를 해서 더 상위 등급 아이에게 이렇게 정리하면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항상 질문해야 돼요. 상위 등급에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등급별 공부 방법이 있고 등급에 따라 공부 방법이 정체되니까 성적이 올라갈수록 상위 등급의 공부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 질적, 자신의 집중력과 효율을 높이도록 계속 그 공부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중에 흘러다니는 떠도는 걸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내가 내 방법을 매주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다른 거는 다 다른 데 봐도 되는데 쌍남 채널에 보면 학습 누적부를 피드백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학습 누적 기록 쓰면 1등급 20년 동안 1등급 이상 안 올라가네, 한 등급 이상 안 올라가는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하는 애는 2등급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신이 2등급이면 수능 2등급이면 그죠? 3등급이 1등급 턱걸이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밑에 뭐 6등급, 7등급은 3등급까지 훌훌 올라갑니다. 이 정도 노력하면. 자,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 꼭 살펴보신 다음에 매주 개선해서 내 방법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입시 팁에서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뭐 무작위로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자, 입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망한다는 얘기를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된다고 가정하고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나는 된다.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아직 방법을 못 잡은 것 뿐인데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도하는 과정이 줄기차게 되면 정말 됩니다.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되는 만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대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S대는 나는 된다 하면 되는 사람의 부끄럽지 않을 만큼 될 만큼 공부를 해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만큼밖에 안 해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입시 팁은 나는 된다. 됩니다.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되는 방법을 묻고 개선하고 매주. 자, 거의 매주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매주. 한 주마다 자신의 공부법 서너 가지씩 고치면 막판에는 정말 공부할 만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수든 반수든 이 재수든 반수든 생각하는 것이지 이 재수도 반수도 공부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공부해본 상황에서 이 정도 점수를 맞았었는데 쭉 올라가서 수능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맞은 경험 때문에 1년 동안 해서 이걸 회복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매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222회 기념 녹화 돈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